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쉐어드 IT 라이브 AMA 세 번째 문서 중앙화에 대한 A to 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업 내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솔루션인 문서 중앙화는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기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협업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랜섬웨어 방어와 같은 보안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문서 중앙화를 찾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쉐어드 IT 회원분들이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5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10개를 선별했습니다. 각 질문마다 상세한 답변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릴 문서 중앙화에 대한 실제 기능 시연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벨 INS 김세훈 컨설턴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벨 INS의 김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실제 등록을 해주신 그 질문을 보기 전에 네네. 어쨌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솔루션은 넷아이디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개발사는 넷아이디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나 엠클라우드가 필요해 라고 해서 뭔가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만나는 회사는 벨 INS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벨 INS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벨 INS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종근당 홀딩스의 IT 기업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기업의 IT 인프라 구축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가 자바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핑몰 사업을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계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정보보안 컨설팅 그리고 네. 이커머스 사업 이 세 가지를 메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그룹의 IT 계열사. 예, 맞습니다. 네, 인 거고 그 종근당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종근당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주 흔하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종근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의 IT를 담당하시는 벨 INS에서 엠클라우독에 대한 컨설팅도 하신다. 예, 넷아이디의 엠클라우독을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10년 가까이 좀 진행을 해왔고요. 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뭐 넷아이디가 개발사이긴 하지만 네. 워낙 개발사와 저희 전문 파트너로서 많은 비즈니스 구축 경험이 있어서 네. 예, 일단 처음 세션은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워낙에 엠클라우독 솔루션을 많이 뭔가 제안을 하셨을 거니까 네네. 그만큼 고객의 요청사항이랄까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내 나이드한테 고객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런 거 개발해줘 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또 하셨겠네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개발사와 협력사에 굉장히 좀 좋은 꼭 필요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당연히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해서 반영해서 이제 제품을 고도화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자를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회원분들이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셨는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서 중앙화 시스템 도입 기대 효과로 기업 관리자로서 관리와 보안 및 협업 등에서 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요. 벨 INS의 이에 대한 제언이 궁금합니다. 라고 SK주 양성필 부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뽑았던 이유가 네. 문서 중앙화에 대한 도입 필요성, 그다음에 사실 도입 효과를 사실 아우르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어서 이분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질의들이 답변 중에 가장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솔루션의 특정 기능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지금 현재 환경에 맞춰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의 업무 환경이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렇죠. 기존에 아날로그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로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난번 AMA 세션에서도 아마 그 RPA DT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히 말씀드리면 문서 중앙화라는 솔루션은 데이터 자산화 플랫폼이라고 조금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자산화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데이터 자산화니까 그걸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문서 중앙화다. 네, 맞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슈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네. 기업은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있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는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었고요. 제가 감히 데이터 자산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어떠한 형태의 시스템이 들어오건 사실 가장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아놓고 활용한다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면서 필요한 부분이 문서 중앙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다시 이제 문서 중앙화에 대한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자산화, 두 번째 보안, 네. 세 번째는 공유 협업에 대한 부분을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솔루션이 초기에 전혀 없었던 부분에서 도입하시게 되면 사실 뭐 솔루션과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높게 생각될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거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문서 중앙화 도입 이후에 각 부서가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산출물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기업은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결국은 ROI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듣고 보니까 네. 일반적인 뭐 그룹웨어 같은 협업 솔루션들도 제공하는 기능 아닌가요? 그들도 늘 말하는 게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뭐랄까요, 뭐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뭐 협업 솔루션 회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사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기존의 그룹웨어나 EDMS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당연히 맞죠. 협업이라는 컨셉에서 맞긴 하지만 중요한 게 그 좋은 협업 플랫폼에서 결국 데이터가 모여야지만 협업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앞단의 데이터를 모으는 그 다음에 보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 대 모아 놓는 거고 그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뭔가 검색도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질의사항 중에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나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관리와 보안 및 협업에 문서 중앙화가 좋다라는 거는 대충은 알겠는데 비용 절감? 비용 절감도 되나요, 이게?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초기 구축 비용을 따지면 사실 어차피 투자에 대한 관점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예로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특히 이제 QA팀이나 설계 쪽에서는 이런 버전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동일한 버전을 서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일단 제품의 불량률이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동일한 데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스가 손상되는 그럴 수 있죠. 사실 이거는 비정형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떻게 회사 관점에서 굉장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서 중앙화 시 로컬 서버가 유리한가요? 클라우드가 유리한가요? 비용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화승코퍼레이션의 박세진 과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정답은 기업의 업무 환경에 따라서 최적화되는 운영 방법은 다 틀리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케바케네요? 이거는 진리의 케바케네요? 케바케입니다. 이건 뭐냐면 클라우드의 장점과 내부의 로컬 시스템을 둬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박세진 과장님이 주셨던 질의사항 중에 비용, 관리, 그 다음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능입니다. 문서 중앙화라는 솔루션의 컨셉 자체가 회사의 모든 데이터 자산을 한 곳에 모으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령 뭐 인원은 뭐 30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원들이 연구 개발이나 뭐 설계 툴 아주 무거운 어플리케이션 쓰신다라고 하시면 유저 수로 보면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성능 자체나 속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바케인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인원이 일단 30유저 미만 그리고 별도의 전산 운영 인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오피스 문서 위주다라고 하시면 저는 클라우드를 권장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원도 많고 전산 인력도 있고 이런 성능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
로컬에 내부 구축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우선 초기에 일부 부서 아니면 전사가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구축형으로 가시더라도 이런 데이터 이관이나 연계가 아주 유연하게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규모가 큰 회사라도 그냥 뭐 예를 들어 한 팀, 한 부서 소규모 인원으로 먼저 엠클라우드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해봤는데 괜찮네? 확장해. 그래서 확장해서 전사적으로 쓰는데 규모가 크니까 성능 이슈가 생겼어요. 구축형으로 돌리자 그래도 크게 문제 없게 이걸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은 케바케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당 솔루션 문서 중앙화 도입 시 고려되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의 인프라 구축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일홀딩스의 김성훈 과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떤가요? 아까 뭐 두 번째 질문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연결가 되는 그런 것 같네요. 질문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문서중앙화라는 솔루션이 일단은 솔루션 그다음에 서버 스토리지에 관련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문서중앙화라는 솔루션 자체가 특히 이제 제한 컨설팅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특정 영역에만 전문화돼서는 사실은 원활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서버, 솔루션에 대한 이런 유기적인 종합적인 컨설팅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프라적인 부분은 특히 요즘 더 중요시되는 부분은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로 문서중앙화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안 챙기면 요즘에는 뭐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니까요. 근데 뭐 당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좀 기업을 방문해 보면 뭐 방화벽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문서중앙화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닌가요라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 주실 수는 있긴 하는데 우리는 뭔가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어. 근데 문서중앙화를 구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예, 뭐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회사의 중앙화된 데이터를 우리 직원들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네트워크 보안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프라 구축상은 가장 간단하게는 서버, 스토리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단일 서버로도 구성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문서 중앙화는 고객의 요건사항이나 운영 환경, 기업의 업무의 환경에 따라서 제공되는 인프라 구축이 다양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기존의 보유 장비도 다 활용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들을 파악을 해서 권장 운영 서버에 대한 사양이나 스토리지 권장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 볼륨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오신 질문입니다. 사실 전산의 운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문서 중앙화를 도입한다는 전 조건은 사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앙화 안 돼 있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서 포커싱하기가 되게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죠. 이거 한 대 모았는데 막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걸 진짜 모으는 게 맞나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외부로 나가는 서로 협업해서 나가는 데이터가 얼마 없어요라고는 하지만 실적으로 문서 중앙화 되고 나면 경우가 완전히 바뀌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지도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어쨌든 생산할 거잖아요. 그렇죠. 다 어찌됐건 그 데이터는 본인의 PC에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몽땅 다 중앙 서버로 저장되는 거니까 이거 스토리지가 진짜 예상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인프라 산정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물론 지금도 신중하게 하긴 하지만 요즘 뭐 여기 오늘 세미나 참석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단일 디스크 하나에 뭐 12테라, 14테라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이제 스토리지 볼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에 쓰시는 분들의 노트북이나 PC의 전체 디스크 용량을 산정을 해서 한 3년치 정도의 부분을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드리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유연하게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그런 정도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또 성능이나 속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토리지 볼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준비는 되어 있나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나 네더리 쪽에서 실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그 환경에 맞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사항은 서버, 스토리지 이 두 개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싶어? 네트워크 인프라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스토리지 용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PC의 디스크 용량의 한 예를 들어 꽉 찬 상태로 이게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뭐 전 직원분들이 500기가의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50분이시라고 하시면 총 2.5테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2, 3년치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스토리지 볼륨은 뭐 6, 7테라 정도 그런 형태로
요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면은 일단 초기에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인 건 스토리 인프라에 대한 확장은 굉장히 유연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클라우드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인프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문서 중앙화를 할 경우 PC 내 분산된 데이터를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앙화가 가능한지와 문서 중앙화 성능 이슈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강원랜드의 정광진 과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서 중앙의 로직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데이터를 다 중앙화하는 컨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자산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데이터, 즉 오피스 문서나 네. 설계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정책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네. 해당되는 데이터는 이제는 중앙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미지나 네. 동영상, 네. 그다음에 사실 업무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사실 다 중앙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네. 우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중앙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은 지정을 해서 통제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데이터는 사용자가 각 본인의 업무에 맞게 데이터를 지정된 서버에 데이터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 PC에 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 모르실 경우도 있고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잘 몰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네. 클라우드옥에서는 수집 디스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은 뭐냐면 가령 A라는 고객사에서 우리는 MS 오피스와 오토캐드를 중앙화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을 내렸을 때 네. 이제 회사에서는 공지를 하겠죠. 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 영역을 만들어 놨으니 데이터를 업로드해 주세요. 그쪽으로 저장해라.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PC에는 더 이상 저장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 2부의 기능 시연 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형태로 되고 가령 내가 이 데이터가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클라우드옥에서는 이 기존의 로컬 디스크의 수집 디스크라는 보안 영역을 생성을 하고요. 관리자가 정책을 내리게 되면 지정된 수집 디스크로 강제로 끌어오는 형태로 그래서 데이터의 로스가 없게 만드는 형태의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해서 몰리는 업무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희가 수집하고 다시 서버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스스로 올려주셔야 되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데이터가 분명히 생길 거니까 네네. 그거는 솔루션 차원에서 가져간다. 네네. 이런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네. VDI가 왜 그거는 아예 그냥 PC에 저장 공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뭐 엑셀에서 작업하다가 저장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문서 중앙화도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네. 무조건 거기에 저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스스로 뭔가 공유 폴더 어떻게 네네. 보면 거기에 올려야 되는 거네요. 네, 그 부분들이 뭐 공유, 협업,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고요. 네. 근데 약간 문서 중앙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걸 다 중앙화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데이터가 아닌 회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중앙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네네.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지정할 수 있는 어떤 뭐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고객사에서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건 아니면 외산 소프트웨어건 클라우드옥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건 유연하게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에서 2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캐드는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아마 지금 오늘 세미나 참여하신 담당자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그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나올 때마다 보안 정책이 사실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하지만 이 클라우드옥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체 개발, 외산 아니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이틀 정도면 바로바로 정책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뭔가 이 M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쫙 긁어다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건가요? 리사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정책 컨설팅할 때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저희가 어떤 걸 통제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그룹을 생성을 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통제할지 허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건 각 팀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5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1차 벤더로 현대자동차의 보안 솔루션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타 보안 솔루션과의 호환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세동의 예병주 파트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신다면? 예,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파일 시스템 기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UI적으로만 보기에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윈도우 탐색기와 99.9%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운영 중이시던 DLP, DRM, 그다음에 뭐 보안 솔루션에 관련해서 사실 연계 부분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괜히 막 이렇게 쪽나갖고 그렇죠. 보안 솔루션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안 시스템과의 호환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파일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에 DRM 된 파일도 DRM 된 파일 형태로 저희가 중앙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보안 솔루션들의 장점들이나 특화된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 문서 중앙의 기능과 혼합해서 조합해서 쓰시는 기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기존 보안 솔루션을 무조건 내려야 된다는 컨셉은 아니고 같이 애드온할 건 애드온하고 같이 그 기능들을 조율을 해서 호환한 부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별도의 연동이나 커스터마이징 필요하진 않습니다. 야,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파일 시스템 구조라고 하셨으니까 기존 보안 솔루션과의 아키텍처 근간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솔루션들을 보면 이제 그 통제를 하는 방식이 어떤 확장자나 어떤 프로세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에이전트가 심어져 갖고 그게 싹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은 다음에 특정 확장자 이런 것들은 한번 어디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검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 다 제공을 하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질문 조금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번호 고유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 클라우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도 해시값이라는 고유의 정보값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엑셀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확장자를 변경해서 유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클라우드에서는 다 통제가 되는 형태. 아, 진짜요? 예, 그런 형태로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의 해시값 기반이기 때문에 DRM으로 암호화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원천적으로 이건 오피스 파일이다라고 하면 저희 중앙화 쪽으로 입출력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 외부로 나갈 때만 보안 정책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동에 대한 사실 이슈는 없었고요. 이런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 이슈도 있긴 하지만 ERP나 그룹웨어, 기간기 시스템에서도 저희는 전부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동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계신 보안 솔루션이 뭐든지 간에 호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간계 시스템하고의 연동적인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프라가 어떤 구성이든 간에 그냥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꺼릴 건 없겠네요. 문제가 될 건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어떠한 기간계 시스템, 어떠한 보안 시스템이 됐건 문서 중앙화의 역할은 지정된 데이터를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고 외부로 나갈 때에는 적법적인 승인 절차에서 나갈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유스케이스 목록, 인증과 권한관리, 랜섬웨어 등 보안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대법원에 이분은 윤영식 팀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렸던 것 중에 문서중의 가장 큰 장점이 공유 협업, 보안, 자산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저는 문서 중앙화 쪽의 그 보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그 기존의 엔드포인트 보안 쪽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보안이라고 하면 막던가 허용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문서 중앙화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정책을 굉장히 유연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특정 그룹만 어떠한 특정에 대한 보안 정책을 아예 막거나 아니면 특정 그룹 내에 특정 인원은 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좀 유연하게 풀어준다든가 라는 부분들이 클라우드에서는 다 가능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증과 권한 관리에 맞춰서 기업이 원하고자 하는 보안 정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또 이슈가 되는 게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 문서 중앙화라는 솔루션 자체의 특성이 데이터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 난리 나겠네요. 정말 크나큰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문서중앙화 서버에 랜섬웨어 걸리면은 그냥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 관점에서는 그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아예 어떻게 보면 못 쓰게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그럼 뭐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인데 그렇게 중요한 데니까 랜섬웨어 같은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한 방어는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셨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랜섬웨어는 100% 대응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무조건 백업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랜섬웨어 관련된 대응 부분도 저희가 기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의 해시값 기반으로 통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령 악성 코드가 엑셀로 위변조해서 우리 중앙화 서버 쪽에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 쪽에서 1차적으로 클라우드 쪽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차단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1차적인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랜섬웨어라는 특성이 이게 저장과 데이터 생성을 짧은 시간에 굉장히 I/O 패턴이 급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클라우드 쪽에서는 서버 영역에 그런 비정상적인 I/O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I/O 패턴을 끄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무슨 그 EDR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렇죠. 솔루션들이 보통 말씀하신 그런 패턴을 이렇게 감지해서 뭔가 이렇게 차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안 솔루션 같네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버전 관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랜섬웨어 감염 시점의 이전의 정상적인 파일을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요건 이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비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백업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최종 백업까지 4차 형태로 해서 랜섬웨어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 랜섬웨어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뭐 그 기능을 급박하게 대응했던 건 아니고 이게 아마 한 3, 4년 전 랜섬웨어 이슈가 되기 전에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클라우드옥은 그런 형태의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시연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째 질문입니다. 문서중앙화 솔루션의 랜섬웨어 차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애플리케이션 통제와 외부망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등 접속, VPN을 통한 재택근무 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양승아 매니저님. 양승아 매니저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은 앞선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건 또 저희가 좀 이따 또 자세히 보여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질의사항 주셨던 것처럼 이제 VPN을 통한 재택근무 시 문제는 없는지. VPN이라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어찌됐건 이 양승아 매니저님이 재직하는 회사 쪽에서는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네트워크 보안까지 충분히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VPN을 통해서 인증받은 사용자만 회사의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에는 크게 보안적인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희 관점에서는 가령 회사의 노트북일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되긴 하겠지만 가령 정말 출장지 긴박하게 업무를 봐야 됐을 때 그 VPN 같은 경우에도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어찌됐건 특정 PC에서 설치해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VPN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중앙화에 대한 에이전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있건 어떤 장비가 됐건 사실 그 양승아 매니저님의 질문하고 약간 좀 다른 답변이긴 한데 문서중앙화를 운영하시면서 특히 전산팀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좀 만족해하세요. 뭐냐면 신규 입사자나 부서 변경이 됐을 때 기존 데이터에 대한 이관 부분 사실 저희가 보직이나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직무 교육을 받거나 할 때 데이터 기존 데이터에 대한 인수인계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PC에 로그인하는 순간 그 부서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운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애초에 그 부서만의 별도의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신규 입사자는 그 공간에 가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리적인 장애가 나서 업무를 못 볼 수 있는 환경이면 대체 장비를 바로 대응하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유실되거나 삭제됐다 이거는 정말 큰 이슈거든요. 그럴 경우에 문서중앙화 도입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어지는 형태가 되시겠죠. 그렇겠네요. 내 PC에서 뭔가 실수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바이러스가 걸려갖고 뭔가 데이터가 유실되더라도 문서중앙화 서버에 항상 있으니까 거기인 것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물론 뭐 실시간에 최신 버전은 아닐지언정 이전 버전일지언정 또 데이터가 유실되는 그런 위험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VPN을 통한 재택근무 시 문제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VPN과 문서중앙화는 별개인 거잖아요, 지금.
별개이긴 하지만 VPN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인프라 부분 쪽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부분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서 중앙화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문서 중앙화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재택근무 시 문서 관리 및 협업의 보안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특히 대외 반출에 있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SK 하이닉스의 홍승하 TL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 아까 뭐 재택근무 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외 반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채택을 했고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전 직장에서 특정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때 반출 승인을 받고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문서 중앙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승인권자에게 어떠한 사유로 이 데이터를 반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출 승인을 받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근데 문서 중앙의 특성상 이 데이터가 반출 승인을 하면서 특정 시점 누가 반출했는지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사본을 남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라는 엑셀 파일을 반출했네? 그럼 이 엑셀 파일의 사본은 문서 중앙화에 저장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문서 중앙화의 좀 특성상 나가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보안과 모든 설정들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승인을 받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실 수신 받으신 분에서 수정 편집이나 공유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운영 중인 고객사에서도 우리는 승인받고 나간 파일에 대해서 좀 보안을 강화하고 싶다. DRM처럼 하고 싶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클라우드 넷아이디에서는 그 부분에 부응에 맞춰서 외부 DRM이라는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승인을 받고 나간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읽기만 가능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기간을 설정해서 아니면 그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정말 DRM처럼 수신받은 분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보안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업의 요건사항에 맞춰서 우리는 1차적인 반출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아니면 외부 반출에도 또 보안을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DRM 솔루션이 없던 그런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이 있다라면 넷아이디에서 제공하는 DRM 모듈을 추가하면 되는 거고 기존의 DRM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서 중앙화가 없네? 요번에 M클라우드 도입해야지?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그러면 DRM의 강력한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외부에 대한 반출 데이터는 DRM으로 보완을 하시고 내부에 대한 생성 데이터와 협업은 문서 중앙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보완하는 형태를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형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뭔가 문서 중앙화와 M클라우드 독과 외부 DRM이 완전히 이렇게 뭔가 연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연계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넷아이디에서 제공하는 DRM 모듈을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네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넷아이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백업 솔루션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중앙화된 문서에 어디서든 상시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하고 DRM 솔루션과 암 복호화 연동 개발 지원이 되는지요? 라고 KTDS의 이호승 과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지금 반복되는 부분은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업 솔루션은 별도의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필수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저희가 컨설팅과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서포팅을 하더라도 그런 예상 못한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백업만한 또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다양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백업을 꼭 같이 필수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 이 질의사항이 조금 연동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문서 중앙화가 일정 규모가 되다 보면 특히 이제 본사와 지사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엄청나게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 양쪽에 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서 중앙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도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를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지금 HCI 기반으로 해서 문서 중앙화를 운영하시는 고객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능을 위해서? 성능과 안정성이죠. 그리고 전산 관점에서 보면 그 수많은 하드웨어 인프라들을 또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네. HCI에서는 사실 모니터링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올해 HCI 기반의 문서조항 구축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저도 좀 HCI가 처음에는 좀 비용적인 장애가 좀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뭐 주관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업은 별도 구성이긴 하지만 꼭 권장을 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권장하는 부분이고 중앙화대 문서에 어디서든 상시 사용은 당연히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DRM 솔루션과 암보코와 연동도 아까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개발 지원이라는 거는 넷 아이디 DRM 모두 쓰면은 뭐 당연히 개발 알아서 그렇죠. 그 부분은 근데 정확한 개발 연동 부분은 저희도 이제 미팅을 통해서 유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다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DRM 솔루션은 외부 DRM 솔루션은 아닌 거고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뭐 DRM 솔루션들일 것 같은데요. 충분히 뭐 연동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별도의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많은 문서 중에서 원하는 문서를 빨리 검색하는 것은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검색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지요? 라고 부산 신학만의 이규승 부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서 중앙화의 일단은 1차적인 목적인 데이터 자산화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검색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발생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일명 검색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내용 기반 검색에 대한 부분은 넷아이디에서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중앙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구글의 검색 속도가 좀 유사한 형태로 해서 검색 엔진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징과 장점이라고 하면 결론은 이게 타사의 검색 엔진을 연동한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 문서 중앙에 대한 검색 속도도 최적화되도록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검색 엔진을 통해서 빨리빨리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 검색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게 제가 지난번인가 웨비나 진행하다가 봤거든요. 검색을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다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던가 엔터를 버튼을 누르면 그때 검색이 되잖아요. 제가 본 거는 검색하려는 키워드를 타이핑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키워드에 맞는 검색 결과가 막 나와요. 그게 지금 넷아이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AI 기반의 검색 쪽 부분을 근데 사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의 로드맵보다는 지금 현재 구현 가능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넷아이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정말. 어쨌든 넷아이디 엠클라우드 그게 로드맵에 있다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엠클라우드의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발표자를 바꿔서 영상과 함께 기능 시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